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어제부터 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 시작이 됐죠. 첫날부터 이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을 했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국감 소식, 정치권 소식 자세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법사위부터 보겠습니다. 법사위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걸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선고가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20만 26개월 799일이 걸렸습니다.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 재판 지연을 고의로 지연시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검찰이 왜 478명이나 증인을 신청했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에요. 재판 지연은 검찰이 하고 있어요. 그걸 왜 여기서 위원장 얘기하냐고.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여당의 공세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위원장인데 이제 검찰이 478명이나 되는 이 증인을 신청한 게 원인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얘기하는 그 재판이 좀 다른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네. 어저께 먼저 저 상황, 법사위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아무리 민주당이 아전 인수식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전 국민 5천만 명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 전술을 통해서 다음 대선이 있기 전까지 자신의 피선거권 박탈이 없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는 소식은 그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언론을 예. 호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증인이 많아진 이유는요. 참고인의 진술을 이 부동의 해주니까 이 진술로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또 사안이 지금 성남 FC뿐만 아니라 백현동, 대장동 이것이 병합되면서 예. 부득이하게 많아진 측면이 있는데 재판이 빨리 진행되려고 한다면 참고인 조서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동의해주면 되는데 그것을 동의해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증인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법사위 위원장인 저 예. 정청래 위원장도.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그 지연 전술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대선을 앞두고 이제 늘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다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쪽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한쪽에서는 공격을 당하는데 방어를 하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하는 게 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입장을 조금 바꿔놓고 생각하면 제가 피고 측이에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건 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서의 주장을 피고가 어떻게 다 동의를 하겠습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부동의하는 거는 방어권의 일환이고 예. 자기 주장의 일환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고의 지연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쪽 다 최선을 다해서 법정에서 싸우고 있을 뿐이지 네네. 고의 지연은 없다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예. 이거는 양쪽의 주장들이 부닥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그 민주당에서 그 위중교사하고 선거법 위반 이거 구형 나온 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과하다 이런 지적하는데 네. 과하다는 거는 재판부가 판단하면 되는데 왜 검찰이 구형까지 과하다마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과하다는 표현을 쓸 때는 과거의 선례들을 쭉 살펴보는 거죠. 예, 예. 근데 이런 선례가 거의 없는데 왜 했느냐라고 할 때 일각에서는 예. 이게 검찰이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인 행위 아니냐, 정무적인 판단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또 방어하는 측에서는 또 이것을 너무 과도하다, 형평이 어긋나 있다. 이 이재명 대표를 유죄를 또 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전술까지 동원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에 다 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다양한 이 치열한 공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이 어제 이제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이화영 녹취록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쌈방울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녹취록이 짜집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녹취록 고발된 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고발을 하게 된 겁니까? 근데 민주당은 자신이 불리하면 짭기 끼고 또 정치 검찰이 조작한 증거 조작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짜깁기였는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끈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공개됐을 때 이 이화영 그 경기지사가 김성태 그 쌍방울 회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규모 조직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쌍방울에 자금이 들어갔고 변호인 대납 비용과 관련해서 쌍방울이 일종의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본인들은 자신들의 변호인과 접견 과정에서 예. 자신들의 이 그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네네.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끈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가 출처였는지를 묻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생겼으니까 이 의혹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는 관점에서 네. 저희가 법적 대응에 나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녹취록을 튼 것 자체에서 그 내용 중에 어디다 대납을 했고 이게 공개될지 걱정이 된다. 그 녹취록이 나온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네, 저는 뭐 좀 거기에 그렇습니까? 동의하는. 예. 왜냐하면 그럼 잘못 꺼낸 거네요, 저 녹취록. 저는 잘못 꺼냈다고 그래요?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게 꺼낸 거는 민주당이 꺼낸 게 아닙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꺼낸 거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잘 꺼낸 거고 민주당 측에서 꺼낸 건 아니니까 지금 예. 당황하는 거고 이런 예.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 대화가 법률 대리인과의 대화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를 대리해줘서 대신해서 싸워야 되는 다시 말해서 아바타 내지는 예. 뭐랄까 분신 같은 사람과의 대화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일반 국민들이 보면 저게 뭐가 있나? 라는 의구심을 갖는 거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 하는 어떤 고발이나 이런 것도 저는 당당하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것이 왜 불거지게 만들었느냐가 이제 민주당의 좀 아픈 부분이죠. 예. 예를 들어서 과거에 추미애 대표께서 드루킹 사건 이거를 고발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오히려 안 좋은 결론으로 도달했듯이 예. 이화영 부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얘기를 들어가지고 논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예. 이 상황으로 오게 한 것, 이것은 조금 전략에 있어서 좀 더 전후 좌우를 전부 다 좀 파악하고 했어야 되는데 예.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패착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시청자 여러분, 그 변호사와 이화영 지사가 대화했던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발 조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내용을 네. 좀 한번 조사를 해보면 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게 되겠죠. 당에 대해서 지원했던 이런 것까지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 대표는요,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이화영 녹취록을 역공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민주당에서는 이게 곤혹스럽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응 방안이라든가 뭐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뭐 이화영 그 전 부지사가 예.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했는지를 정리해서 예. 입장 발표하는 게 가장 훌륭한 대응이죠.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국감장에서는 이게 좀 당황해가지고 네네. 이게 제대로 정리해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는데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건지를 예. 방어하는 차원에서의 논리를 정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전공법이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예. 자, 이재명 대표가요, 이것도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재보선 지원 유세 중에 했던 이 끌어내려야 한다 이 발언을 놓고 지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탄핵과 무관한 발언이라고 계속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왔어요. 도를 넘는 공세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거 아니다라는 그 민주당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이야기를 예. 들어놓고 그것을 만약에 지문으로 옮겨놓은 후에 초등학교 6학년 국어 시험에 한번 내보라고 해보시죠. 그러면 이것이 암시한 바,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네. 틀릴 학생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러면 탄핵에 나서겠다라는 뜻으로 읽히는데 근데 민주당은 그건 또 선을 긋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탄핵에 대해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사실 김건희 여사 리스크로 인한 국정 지지율 하락 이거 외에는 딱히
헌법과 법률의 위반, 중대한 위반 사안을 찾기가 어려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건희 리스크를 활용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아. 이걸 바탕으로 탄핵까지 나서겠다는 것인데 예. 그러한 역풍은 역풍대로 걱정하고 아. 반대로 선전선동은 선전선동으로 하니까 글쎄 어떤 게 민주당의 진심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전성동이 진심이에요. 선전성이 진심입니까? 탄핵은 진심이 아니고 어. 왜냐하면 정치적 수사 우리가 그 정치적 레토릭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레토릭이라는 건 뭐냐면 수사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 감정에 호소할 수 있고 그것으로 상징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거기까지의 전략이라고 보지. 네. 탄핵은 사법적 절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결정적인 위법 사항을 발견하기 전에는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암시, 상징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선전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같은 거를 좀 그걸 뒤로 막기 위해서 앞에 선전선동 그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민주당 측에서는 그렇게 동의해드리긴 그래서는 어려우나 어렵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감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지금 정조준하고 있죠. 이번 국감에서. 행안위에서는요. 이 관저 불법 중축 의혹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도 일부 증인이 불수석하자 직접 찾아가게 됐습니다. 아까 리포트에 전해드렸죠.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혈세가 투입된 관저공사를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관저 정축이라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이 싸움을 가지고서 가겠다고 한다 그런다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 관저 인테리어 공사에 관련된 계약서 이런 내용들 다 자료 요청합니다. 이미 벌써 도망을 가버린 상태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관저 공사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인입니다. 반드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증인으로 세워서. 그러니까 저 관저 증축 공사 관련해서 추석하지 않자 직접 찾아간 거잖아요. 네. 저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 이번 국회 들어서 첫 국감이잖아요. 네네네. 저는 잘 한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증인을 요청하고 증인들이 안 나와도 무기력했던 게 그동안의 국회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저게 진정성이 있느냐는 앞으로도 봐야 돼요. 이게 김건희 여사 관련이니까 만약에 갔다면 사실은 진정성보다는 저게 정치적인 공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 증인이 안 나올 때 저렇게 갔으니까 의원들이 직접 성실하게 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예. 모든 증인에 대해서 저렇게 가주셨으면 좋겠다. 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국회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는 것은 예.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법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야 할 거 없이 그런 국회의 권위를 세우는 데는 뭐 서로 양해하고 동의하는 이런 모습이 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국회 해야 할 일을 하지만 이게 김건희 여사 때문이었다면 그게 문제가 그거 있는 것이다. 하나의 이유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라면 그건 문제가 그거는 있는 진정성은 없는 알겠다,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요, 일명 이 김건희 심판본부까지 출범을 시키면서 지금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어요. 글쎄요, 뭐 이미 총공세는 다 예고가 됐던 상황이고,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총공세를 갖다가 어떻게 막을 방법 같은 걸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일단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행정 권력을 감시하는 그렇죠. 주요한 네. 일정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야당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약한 고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와 관련한 부분을 예. 입증시키기 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은 뭐 일견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해서 결국엔 목적으로 한 바가 무엇이냐. 아까 탄핵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국정 동력을 떨어뜨리고 예.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것이 조기 대선이나 탄핵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징검다리로 이 국정감사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저희 당이나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잘 대응하고 우리가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정치 공세를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방위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방위에서는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야당의 동행명령, 여기도 동행명령장 발부가 됐습니다. 이 발부된 게 아니라 발부 압박에 뒤늦게 출석을 했죠. 자, 영상으로도 만나보겠습니다.
직무가 정지 중이라 출석 안 하겠다는 궤변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동행명령을 통해서 반드시 이진숙을 동행명령장 여부는 2시에 보고하겠습니다.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거 본인 발언 맞나요? 맞습니다. 보수 여전사 유튜브 나가서 하십시오. 글쎄요, 이제 동행 명령장으로 이제 압박을 하니까 네. 이제 늦게 출석한 거 아니에요? 네. 저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뭐 이준석 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내가 현재 탄핵 심판 중이기 때문에 나가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생각하고요. 예.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유서 냈죠. 예. 예.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도 인정하지 않아가지고 예. 동행명령장 발부를 이야기한 거고. 그러면 고위공직자로서 그 정도까지 가서 거부하는 건 맞지 않잖아요. 네네. 탄핵 심판 중이긴 하지만 고위공직자인데 예. 국회의 권위를 생각해 주는 게 맞죠. 네. 그래서 그 자신의 사유서가 인정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출석을 한 거는 또 저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게 특별하게 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어느 지점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감이 뭐 동행명령장 계속 나오면서 아주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이해될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요, 친한계 의원들에 이어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만나면서 새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죠. 친윤계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한 대표와 권성동 의원 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그냥 휴일에 저녁 먹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특별히 뭐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 안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하나하나 얘기하는 건 적절하진 않아 보이네요. 제가 어떤 뭐 입장을 하거나 뭐 공식 만찬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식사 모임을 한다라고 광고하면서 모임을 가진 것을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이런 것이 당의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동훈 대표가요, 지금 연 이틀 당내 인사들과 만났다. 자, 앞서 친한계 모임에선 물러나지 않겠다, 믿고 따라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걸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러나지 않겠다는 대상이 누군지,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지 당 실장을 맡으시니까, 대표 실장을 맡으시니까 설명이 정확할 것 같아요. 일단 누구로부터 물러나지 않겠다. 누구의 외압이나 압력에 의해서 예.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거죠. 예, 외압, 밖에서. 또 하나는 자신을 지지해준 당원, 민심, 이게 63% 사실 그렇죠. 예. 굉장히 압도적인 수치로 당대표에 올랐었는데 예. 그동안 뭐 지난 한 70일 정도가 지났나요? 네네. 당대표 기간 동안에 한 대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뭐 일각에서는 그렇게 노력했지만 얻어낸 결과가 뭐냐라는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를 한번 명확히 밝혔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사실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내는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예. 내가 누구에게 불편한 얘기를 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예. 불편한 이야기 하겠다. 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절벽에서 뛰어내릴 용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친윤계에서는 부적절하다. 이 모임 자체가 또 다 이런 것이 당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어요. 친윤계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한심하다고 뿐이 표현을 못 드리겠어요. 누가 한심하다는 겁니까? 둘 다? 친윤계가. 친윤계가. 왜냐하면 지금 힘과 권한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예?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 그래서 친윤계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힘과 권한을 더 가진 사람들이 힘과 권한이 더 적은 사람들의 행동을 왜 우려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어허. 그런 경우는 딱 하나예요. 예. 본인들이 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꿀릴 때 정당성이 뭐 있어가지고 자신만만하고 당당하지 못할 때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전 그런 측면에서 아니 친한계에서 국민들의 민심을 좀 대변해가지고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걸 예. 분열이라고 얘기한다. 아하. 그러면 소통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이 없는 권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소리를 안 듣겠다는 거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친윤계가 자기들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저처럼 약간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그게 오히려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소통을 안 하겠다는 행위일 수 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글쎄요, 뭐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 나오신 그 친한계를 좀 두둔하는 듯한 저는 표현으로 제 3자의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리는데 저는 일단 한 대표가요. 일단 김 여사 문제나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 여기에 이제 적극적인 역할을 할지 이제 이게 이제 주목이 되는 상황이에요. 특검법 뭐 재발이 뭐 되면 지금까지와 다른 선을 선택할 수는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법원장 추천 제3자 특검법과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질 정도의 민주당이 이 특검법을 내놨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 얘기했었던 뭐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도 제3자 발의, 그러니까 제3자 추천 특검법안에 대해서 우리 당이 발의하겠다는 생각을 굽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최상병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이 용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이 법리적 사안이 간단한데 이것에 대해서 특검까지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흠집 내기용 특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데 다만 이건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니고요. 국민의 민심과 눈높이는 사실 정치인들이 가야 하는 여러 길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에 변수는 되겠죠. 이것이 재발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가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한 근거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대남 행정관에 대한 대응이 한동훈 대표가 다른 분들은 좀 지나치다. 당내에서 이전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가야 된다. 이건 기강을 잡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어떤 의미라고 받고 끝까지 갑니까? 그럼요.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사안이고요.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무런 징계 없이 넘어간다면 제2, 제3의 김대남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당이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